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뭐 악재들이 돌출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이 도청 문제. 네네. 자, 이거는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수 있는 살상 무기 지원 의혹, 우리가 뭐 지원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도청된 것으로 보이는 그 의혹에 휩싸인 그런 사안과 연결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신빙성에도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번 그렇죠. 이번에 그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미국 네. 그 기밀 문서 유출 이 부분은 일단 한번 정리해 보면 네. 일단 미국에서 그 동안에 세계 각국 상대로 그 뭐 북한, 이란, 뭐 러시아 이런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어떤 국가들 외에 뭐 독일, 프랑스, 뭐 이스라엘, 한국까지 뭐 이른바 진짜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들까지도 불법적인 어떤 도청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이런 사실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번에 또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이제 내부였던 그런 뭐 그 직원 내지는 뭐 이 그 공군 뭐 젊은 어떤 네. 일병. 자신의 어떤 뭐 그것이든 어쨌든 간에 그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됐고 문서 진위 여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미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뭐 초기에 뭐 이게 완전히 뭐 상당 부분 위조됐다. 뭐 위조됐다, 뭐 제3자 개입이다, 뭐 그래서 미국에 그런데 이미 악의적인 그 도청이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뭐 그게 선이 아니 그것도 되게 웃기지만. 네.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그 문건 내용 자체의 진위 여부를 곧바로 얘기하지 않고 음. 오히려 그 진위 그 문건 자체를 어떤 사실로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네. 오히려 그 유포자 그다음에 그 과정 이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서 그 범인을 잡았고 그 범인을 잡는 과정도 뭐 거의 뭐 CNN을 통해 생중계가 됐고 막. 네. 근데 우리는 마치 그 미국 쪽에 그런 것이 이미 다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상대로 이것이 무슨 조작이네, 선의의 무슨 뭐 악의적인 도청, 악의적인 뭐 그런 게 아니네, 뭐 조작된 이런 식으로 괜히 막 호도하고 사실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국민들을 되게 좀 제가 보기엔 느꼈을 때는 야 우리 네. 아직도 국민들을 좀 우습게 하나? 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빤히 이제 보이는 상황인데. 그럼요. 과거처럼 이렇게 정보가 네. 어떤 그 소스나 내용들이 과거처럼 어떤 특정 어떤 정부나 언론기관 통해서만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요즘은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다 그 다이렉트로 지금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여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이 지금 어떻게 지금 백악관, 펜타곤 내지는 국방부 대변인이 국무부 대변인이 어떻게 발언하고 얘기 나오는 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 옆에서 우리나라 뭐 김태우 차장 이런 사람은 나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먹히겠어요. 참 네. 오히려 불신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김태효 1차장을 겨냥해서 음. 뭐 이제 물러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나라의 포탄 수출 지원 부분 네. 이게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핵심이 그거 맞아요. 네. 핵심이 그 문건 내용과 문서에 실제로 보면 실제로 일정표 실제로 있었고. 진행 여부가 되는지. 아, 이게 지금 앞으로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방문을 해가지고 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의제 중에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이 의제 안 다룬다는 거 아니에요? 김태우 차장 말로는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제 안 다룬다. 이건 이거는 안 다룬다. 근데 이미 도청 문제는. 설령 이게 공식적인 의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과연 굳이 대놓고 우리가 이거 공식 의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아. 그렇죠. 굳이 그런 선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을 우리가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가 더 축소시키려고 진화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외교적인 협상의 어떤 뭐 지렛대로 활용해가지고 지금 앞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외교 내지는 뭐 안보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 상대로 얻어낼 만한 것들을 지렛대로 활용할 만한 충분한 이건 정말 외교에 대한 ABC도 잘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봐서도 야 이거 미국 상대 이걸 잘 활용하면 되겠네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고 네. 여하튼 뭐 비공개든 뭐 공식이든 뭐 비공개든 공개든 뭐 어떤 회의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얘기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이게 인터넷에 다 올라온 내용들이에요. 그럼요. 이 사진 찍어서 올린 거니까. 그렇죠. 이게 트윗된 지금 거고. 이게 지금 영어로 되게 복잡해 있지만 ROK 뭐 155 뭐 딜리버리 타임라인 해가지고 330K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155mm 포탄에 지금 그
쉽게 말하면 운반 타임라인 타임 일정표죠. 네. 그리고 가로 열고 330K는 33만 발. 33만 발. 저 K가 천 단위니까 네. 33만. 그러니까, ROK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렇죠. 대한민국 말하는 거고 음. 일정표에 나와 있는데 근데 저게 예. 문제는 이제 이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는 저게 상황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저 333만 발라고 하는 것도 네. 되게 저도 이제 이번에 이거 자료를 보면서 그 물어보고 또 자료를 찾다 보고 해보니까 네. 의외로 이렇게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1년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막 현대전 하면 진짜 그냥 뭐 그 음. 비행기만 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웬만한 보병 싸움 별로 없고 그냥 그 있을 것 같지만 폭격하고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네. 진짜 전쟁은 여전히 그 대포, 포탄 지금도 지상에서 네, 좀 지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 엄청난 지금 포탄 그래서 하루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네. 하루에 지금 쓰고 있는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 있잖아요. 네. 200만 발이래요. 와. 200만 발. 어마어마하게 지원했군요. 근데 그것도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미국도 지금 미국도 그 포탄이 지금 모자라니까 네. 한국 쪽에 지금 포탄을 지금 그 155mm 포탄을 지금 계속 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해왔고.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해서 지난해 10만 발을 우리가 줬다라는 건 그렇죠. 알려지고 있죠. 10만 발 중고로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총 50만 발을 갖다가 지금 요구를 해왔는데 이미 10만 발을 줬다고 국방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40만 발이 남는데 네. 여기에 지금 아까 문건에 33만 발이 나오잖아요. 네. 자, 33만 발 보면 50만 발이 중에 10만 발 줬고 그러면 나머지 40만 발인데 40만 그다음에 그럼 33만 네. 그럼 나머지 7만이 삐잖아요. 네. 모자라잖아요. 아. 7만은 어디가 나오냐면 풍산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풍산 그룹이나 풍산 기업이 나옵니다. 풍산. 풍산이 어떤 회사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포탄을 만드는 회사예요. 풍산금속이라고 되게 유명한 아, 원래 이 회사가 만드는 회사다. 네. 근데 이 풍산. 회사가 이제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가 폴란드하고 무기 계약 수출을 맺습니다. 네. 거기가 어디냐면 한화하고 현대로템이에요. 네. 한화 여기는 어디냐면 K9 자주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자주포에 들어가는 포탄이 155mm 포탄입니다. 아, 예. 근데 이 한화의 그러니까 포탄을 파는 계약을 풍산이 합니다. 풍산이 맺은 그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공시 자료가 있어요. 공시 자료가 한번 그렇죠 있겠네요. 보시겠어요? 네, 공시 자료 상장된 기업이니까. 그 공시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네. 공시 자료 보시면 이건 이제 주가고요. 네. 그 공시 자료가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공시 자료 빨간 그 안에 보면 체결 계약명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경 탄약 공급 계약입니다. 대구경이 소구경, 대구경이 있는데 대구경이 155mm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계약 금액이 1,600억이에요. 1,640억, 1,647억 정도 됩니다. 1,647억인데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저기가 K9 자주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2년 동안 1,647억 원어치의 탄약 공급 계약을 맺어요. 2년 동안에. 네. 근데 그 2년 동안에 지금 그 1,647억 원어치의 탄약 계약이 어느 정도 그 물량이냐면 저게 약 40만 말 정도 된대요. 40만 발. 40만 발. 그런데 이미 지금 2023년 1월 17일부터 네. 시작이 돼서 2년 동안에 40만 발을 갖다가 지금 한화 쪽에 판매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또 어제 풍산의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또 하나 그 공시 자료가 있어요. 한번 또 하나 보시면 이거는 작년 12월 달입니다. 작년 12월 달인데요. 네. 계약 상대가 방위사업청이에요. 아, 이거는 방위사업청.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죠. 네.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155mm도 1,167억 원어치의 탄약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도 대구경 탄약류 계약이니까. 이것도 155mm. 대구경입니다. 근데 이거는 계약 포탄을 기간이 1년이에요. 올해 말까지네요. 올해 마무리입니다.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네. 아까 그 2년짜리잖아요. 어허. 이거는 1년짜리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2년에 걸쳐서 40만 발을 계약해서 이제 만드는 거 파는 거고요. 이거는
1년 동안에 1,167억 원어치예요. 네, 이건 몇만 발이에요? 이거는 약간 아까 그 1,647억 원어치가 40만 발이면 네. 이거는 한 1,167억 원어치니까 약 한 20만 발 좀 넘죠. 한 25만 발 정도 이상이 되는 거죠. 네. 이걸 1년 동안에 먼저 이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네. 아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50만 발을 요구를 받아가지고 10만 발 이미 줬고 나머지 40만 발 중에 네. 아까 그 비밀 문건에 33만 발을 이동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7만 발이 빕니다. 음. 7만 발이 이미 지금 여기 네. 이 지금 이 계약서 안에 지금 들어 있는 거죠. K9 자주포를 판매하면서 같이 딸려가는 그렇죠. 그런 딸려가는 포탄일지도 그 있겠네요. 포탄은 뭐냐면 네. 맞아요. 그 포탄에 지금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을 팔면서 포탄도 같이 패키지로 팝니다. 거기에 어떻게 공시를 했냐면 5에서 10만 발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요. 그럼 거기에 7만 발이 이제 메꿔지는 거죠. 이게 50만 발에서 숫자를 계산하면 10만 네. 발 빼면 40만 발이 남고 거기서 K9 팔면서 패키지로 한 7만 발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딱 남는 게 33만 발. 33만 발인 거죠. 딱 맞네요. 딱 맞죠. 아. 근데 그 33만 발이 지금 어제 뉴스공장의 그 네. 어떤 인터뷰 제보자 인터뷰를 제가 들었는데 예, 운송하시는 분이 운송하신 분이 제보했죠. 자기가 직접 운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미 3월 말에. 그러니까요. 이미? 임실 6탄약창이라고 해서 임실에 전북 네. 임실에 제 막내 제 동생이 거기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요. 제 예. 근무- 거기에 탄약창? 6탄약창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웬만한 그 탄약 보관소에 보관소 각종 그 소총에 들어간 탄약부터 거의 큰 탄약까지 다 어마어마. 모였군요. 예. 그 탄약창에서 155mm 갖다 빼가지고 진해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일정표 나와 있는 대로 맞아요. 되는 거네요. 그리고 진해형. 그 운송했었던 분의 그 화물 그 목적지가 네. 독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비밀 문건에 나와 있는 그 네. 장소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야. 이미 155mm 예. 포탄이 이미 폴란드 쉽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 음. 독일 쪽이 통해 가지고 미군에 이미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일정표에 있는 내용대로 되고 그게 있다. 사실상 맞는 건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 내지는 위조됐다 내지는 아직 제대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죠. 그리고 아직 미국의 155mm 그 포탄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국방부에서. 그렇죠. 국방부에서 뭐 제공했다, 한다,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오늘도 아까 국방부 입장이 나온 걸 보니까 네. 아까 뉴스가 나온 걸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포탄 해외 반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한미 정부는 그동안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왔다라고 밝히고 우리 정부도 군수물자 지원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 네. 이런 지원이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어떤 문제를 주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 확인하거나 부인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금 기존 입장. 빌려주는 차원에서 먼저 대여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지금 그 풍산이 한화 쪽에는 수출하는 것이고 폴란드에 네. 그리고 폴란드에 수출된 그 포탄은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제3국으로 나갈 수가 없대요. 못 가는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폴란드에 들어간 그 포탄이 한화 그 K9 자주포에 들어간 포탄과 그다음 추가로 들어간 포탄이 네. 만약 우크라이나로 지원이 되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승인이 된다는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지 않고 지금 이번에 지금 대여 목록 33만 발 이거는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그러니까 풍산이 만든 자기 그걸 갖다가 그 한화에 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포탄을 지금 미국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이거는 국민 세금으로 만든 그 우리나라 국방부의 우리 국방 물자 전략 물자라는 것을 네. 그냥 미국 쪽에 빌려준다는 그러니까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대여를 해준다는 건데. 대여주는 거죠. 그런 차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되게 이상하게 눈 가리고 아웅식 같긴 한데 포탄을 대여해주는 상황도 참 그래요. 결국은 이게 뭐냐 우리나라가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이번에 그 비밀 문건에도 그대로 나와요 내용이. 그
안보실 그 갑자기 김성한 전 김성한 실장. 예, 김성한 실장과 그다음에 그 이문희 이문희 전 비서관. 비서관 두 분 다 지금 그만뒀잖아요. 네. 두 분이 대화 녹취록 내용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포탄을 지원하게 되면 이번에 그 방미에 맞춰 가지고 거래한 것으로 된다. 아하, 그리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것과 그렇죠. 배치되는 거죠. 배치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일으킬 작년에 그 우리나라 그 푸틴이- 10만 붙일 때 푸틴이 난리 쳤잖아요. 것이고.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알고? 한국 예, 그러니까요. 한국 돈에 그 포탄을 지원해? 네. 미국에? 사실상 이건 전쟁 개입이라고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러시아와의 우리나라 지금 무역 그것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그 전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중국 시장, 러시아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그쪽 무역이나 이쪽 시장에 차지하는 게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또 에너지도 있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그런 걸 따져서 봤을 때는 더라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포탄이 지원이 되면 네.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우리가 이제 외교적으로 이거 좀 어떻게 잘 지혜롭게 풀어 나갈지 이 부분. 근데 우리 김일모에서 나왔던 대로 이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또 수습할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축이고 하나 이제 도청 문제에 있어서 맞아요. 우리가 제대로 된 항의는 결국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이 그러니까. 미국 가서 어떻게 될까? 한미 정상회담 가서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이게 되는데. 정말로 이게 이제 아마 33만 발이 지금 이미 수출이 되고 있고 네. 이미 이제 실려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있는 이거 상황이고. 이걸 갖다 정부가 지금 계속 인정 부인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고 긍정도 네. 부정도 안 하고 있고 이미 지금 그러면 사실상 국민을 속인 거죠. 아하. 이미 국민을 속이고 이미 포탄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김상환 안보실장이 사실상 자신들의 뜻과 반하게 이미 그냥 집행이 되고 있는 거에서 아마 사퇴를 한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가서는 분명히 그러겠죠. 너희들대로 이미 이제 포탄이 지원되고 있으니 아하. 여러 가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아마 지렛대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지렛대로 쓸 글쎄요. 수 있을까요? 지금 아마- 이 도청에 대해서도 사실상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오히려 그러니까요. 미국을 실드 치고 있는 이런 대통령실의 모습을 볼 때 국민이 속이 터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국격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참 답답하네요. 아까 네, 이 이것도. 그 예, 이 그 하면서 이 풍산 그룹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아 같아요. 뭐래요? 풍산에서. 풍산도 제가 그 어제부터 좀 약간 알아봤거든요. 풍산과 네. 하나 쪽을 좀 알아봤는데 하나 쪽에서 되게 민감해 하더라고요. 아 물어본 거 자체를 당혹해요. 왜냐면 그래요? 이게 우리 계약 관계고 음. 그다음에 계약에 맞춰서 지금 한 거지. 파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특히 그 한국 K 뭐 자주포 네. K9 전차 K방산, 우리 K방산 K방산. 그래서 네. 지금 엄청난 지금 나름대로 그 수익이나 이런 걸 한 건데 네. 이게 자칫 이상하게 지금 꼬여가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K9 그 폴란드에 수출하면서 전차 네. 그다음에 포 전차하고 포 K9 자주포를 지금 폴란드 수출하면서 폴란드 대통령이 또 아까 이제 인터뷰를 또 합니다. 폴란드에 지금 미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면서 미군 전략 문자 다 폴란드에 있습니다. 네. 폴란드 통해서 우크라이나 넘어가요. 우크라이나 곧바로 지원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폴란드 대통령이 이번에 이 그 인터뷰 뉴욕 타임즈 인터뷰 때 네. 한국에 요청을 해요. 그런 물자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야 한화 그 풍산 네. 쪽에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쪽에 지금 그 포탄 공장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 정도로. 요청까지 했는데 대놓고 지금 거기다 공장까지 지으면 이거는 거의 뭐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가 네.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거의 뭐 폴란드 전 공장 짓고 뭐 아예 이제 뛰어드는 그런 모습. 그렇게 오해를 충분히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풍산 쪽에서는 우리가 아직 공장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정리된 것도 없고 네. 하나 쪽도 마찬가지. 일단은 지금 여기서 만들어서 좀 판매하는 걸로 맞춰져 있는 것 같고 되게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자, 뭐 참 이 외교가 중요한 것이 외교가 필요한 게 우리 국익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리. 네.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의 슈츠 총리 행보를 보면 중국에 가서 아유. 팔 거 팔고 협력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니 그 마크롱 대통령이 그 가가지고 그런 얘기 네. 하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아, 우리는 그 미국의 정말 동맹행 중에 동맹할 수 있는 유럽의 중수 국가에서도 네 얘기하고 숄츠는 시진핑이 3년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고 공장 짓고 헝가리에도 뭐 합작 공장 짓는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우리는 오히려 지금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공장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기 추가로 지금 거기 업데이트도 못 하고 네. 거기 지금 공장 거의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가는 미국 쪽의 반도체 지원법 그대로 받았다가는 중국 쪽 공장 거의 사실상 향후 몇 년 안에 거의 문 닫을 가능성이 높고 네. 삼성 하이닉스 투자한 금액 말고 거기에 음. 같이 부수적으로 들어간 그 반도체 네. 관련 벤더 업체들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음. 그러면 그걸 그 손실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반도체 지금 수출 포함해가지고 그 부분들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네. 지금 무역 수지 적자나 지금 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큰 핵심이 그 반도체 부분인데 중국 시장. 중국 시장.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이번에 가가지고 과연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그걸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 이런 기밀 문건 관련 나온 내용에 대해서 지금 네. 대응하는 것들 보면 되게 수세적이고 되게 방어적이고 오히려 더 한일 정상회담 거의 시즌 2가 되지 않을까? 네. 지금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저기요. 걱정이 됩니다. 특히 경제 어떻게 될지 좀 IRA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 가지고 정말 우리의 실익, 국익 이걸 지켜낼 수 있을지 제가 한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부터 결과까지 계속 찐경제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종철 기자 찐경제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네. 자, 여러 댓글들 올라오고 있는데 기차로님이 우리 한국만 왕따 보통 일 아니다 이런 댓글 주고 계시고 김재경님은 결국에는 러시아에 선전포고하는 꼴이네. 러시아 전쟁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작살날 판이네. 이런 또 염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열받는다 이런 댓글도 있고 답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참 고생하며 목숨 걸고 지켜온 나라인데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냐라는 김민정님의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뭐 한숨만 쉬다가 방송 마무리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자, 네,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되고 문제가 있는지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지렛대가 돼서 네. 미국에 가서도 우리 국익을 더 지켜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제발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찐경제 좀 보고 가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지렛대로 삼았으면 또 좋겠습니다. 이런 또 댓글들을 보면 국민들의 염려와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예. 여론도 잘 우리가 전달을 해서 네. 미국의 양보나 아니면 우리의 국익을 계속 강조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